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며칠 전에 전체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에 들이운 악재 6가지를 쫙 정리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악재 중에 몇몇은 해결되었지만 몇몇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증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악재가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이 악재를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악재라도 시장에서 이것을 호재로 인식해버리면 악재가 호재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월 초 금요일은 전달의 고용지수가 공개됩니다. 실업률, 장기 실업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임금 상승률 이런 수치들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달에는 50만 건의 고용이 발생할 거야 이런 식의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용자 수를 딱 까보니까 19만 4천 건의 고용이 증가되었습니다. 8월 달에는 23만 5천 건의 고용이 증가되었었는데 9월 달 역시 8월 달과 마찬가지로 고용 쇼크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를 걱정하면서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수가 발표됐었던 이날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조금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3대 지수를 모두 잘 보시면 금요일 미국장 시초가는 오히려 목요일 종가 대비 상승 출발했습니다. 보통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날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시장에서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수를 악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아니면 덜 인식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부진한 미국의 고용지표를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덜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부진한 고용지표 속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내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9월달 고용지표 말고 8월달 고용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8월달 고용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고용자 수가 23만 5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8월달 23만 5천 건의 고용 증가를 36만 6천 건 고용 증가로 수정시켰습니다. 8월달 고용을 13만 건 정도 수정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달 고용이 19만 건 증가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9월 고용을 민간 부문과 고용 부문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이 31만 7천 건 증가했고 공공 부문 고용은 12만 3천 건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지방 정부 교육에서 14만 4천 건 일자리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9월에는 학교 개학을 앞두고 고용이 증가하지만 팬데믹 이후 계절적 패턴이 평소와 달라져서 이러한 수치가 왜곡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19만 4천 건 고용이 증가되었다고 나왔지만 민간 부문만 따지고 보면 31만 7천 건 고용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피할 수 없는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 상승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19달러 오른 30.85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8%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보통 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유가, 천연가스, 석탄 가격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임금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 8월달 고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에도 시간당 임금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닥에서 빵 뛰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9월달 고용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원유 가격, 천연가스, 석탄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미국의 고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임금 상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미국의 물가 상승을 더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탓에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1.5%로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40%, 40% 상승할 경우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경기 침체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9월 초에만 해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7%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0.1% 낮은 5.6%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에 비해서 0.4%나 낮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임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핀란드의 전문가가 말한 대로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또 올라가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먼저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지금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을 볼까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주요 소비국인데 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겨울에 앞서 재고량이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 내 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사인 가즈프롬은 자국 내 저장을 늘리고 있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서는 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볼까요? 회색 밴드가 지난 5년간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올해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이죠. 파란색이 회색 밴드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올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과거 레인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미국 증시를 볼까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월 12일 3시 43분입니다. 아직 미국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지수 가격은 여러분이 영상을 보게 될 가격대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금까지 60일선을 항상 지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혹시나 60일선을 이탈했을 때에도 이것을 바로바로 회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심했던 게 올해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에 60일선을 한번 이탈하고 이것을 바로 회복하고 또 이탈하고 바로 회복했습니다. 즉 연속적으로 2번 이탈은 했을지언정 60일선을 지속적으로 이탈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이 점은 제가 9월달에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60일선을 한번 이탈했었고 그리고 60일선을 회복하는 척 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기사를 보면은 미국 주식이 폭락할 것만 같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방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자재 가격은 영원히 오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경기 둔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꺾이면 사람들은 원자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수요 감소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꺾이기 전에 윗분들 선에서 합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세 철폐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관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하락, 러시아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각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